이 회사에서는 연구소라는 것들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연구소에서 업무를 하다가 막히는 것이 있으면은 그 연구소 근처에 치킨집으로 가면 그 업무를 치킨집 사장님이 풀어주신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회사에서 일을 하시다가 은퇴를 하신 후에 이 그 자금, 퇴직금으로 뭐 이런 가게들을 차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치킨 공화국이죠. 오늘은 이 치킨 공화국은 아니고요. 이 가맹거래법에 대해서 옆에서 웃고 계시는 이시윤 변호사님과 함께 살아있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가게를 차리는 이런 일, 이시윤 변호사님도 관련 사건을 맡은 적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아, 네. 이렇게 은퇴 후에 이제 모아놓았던 노후 자금으로 이렇게 가게를 차리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또 유제품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네. 이제 그런 걸 알아보시다가, 그러니까 가맹 대행이라고 해서 가맹 본사가 직접 가맹 계약을 하지 않고 그걸 이제 외주를 줘서 너가 이제 가맹 계약을 체결하는 거 위임하는 형식의 네.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를 찾아가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내가 가맹업을 하고 싶다. 그랬더니 거기 가맹 그 대행 업체에서 딱 좋은 자리가 있다. 여기 무슨 백화점 안에 들어가 있는 매장이고 여기만 들어가면 월 수익 1,000만 원은 보장이 되고 뭐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 얼른 계약을 하자. 근데 여기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네. 지금 당장 계약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바로 들어온다. 내일도 당장 만나기로 했다. 네. 막 이렇게 이제 의뢰인의 조바심을 이제 나게 한 거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가맹 계약을 체결하시고 네. 가맹금, 뭐 가맹비, 뭐 인테리어비, 뭐 임대보증금, 시설관리금 뭐 막 해가지고 네. 한 9천만 원 정도를 이체를 하셨어요. 근데 이체도 가맹 대행 업체 계좌로 그냥 네. 이체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고 보니 그 백화점 매장은 팝업 매장이라고 해가지고 네. 한 3개월 있다 철수해야 되는 매장이 있어요. 있긴 했네요. 그래도. 네, 있기는 네. 했어요.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이 보증이 된 게 아니다 보니까 비워줘야 되는 매장이었고 그리고 막 이렇게 구석지에 있어가지고 사람들도 잘 안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뭐 1,000만 원은커녕 자기 인건비도 네. 빠지지 않는 정도의 그런 이제 굉장히 후미진 곳에 있는 네. 자리였고 뭐 중고 아이스크림 머신 뭐 이런 거 뭐 한두 대 있고 야, 진짜 끔찍하네요. 그러니까 백화점이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저기 그 12층에 남자 화장실 바로 옆에 그거 대충 포장마차 하나 갖다 놓고 아이스크림 그 뭐 기계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그냥 한 달 반 하다 나가라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어떤 조금 전략을 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뢰인은 이제 사기로 고소를 원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이 듣기에는 이거는 사기를 당한 것 같잖아요. 네. 검토를 해보니 이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이 되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검토를 했죠. 그래서 저는 이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와 이것도 이제 3일체식으로 된 게 있어요. 항상 이런 사기치는 사람들은 항상 월 수익 1,000만 원 보장 플러스 지금 당장 여기 꼭 붙어 다니더라고요. 뭐만 하면은 월 수익 1,000 보장된대. 야 거기 레카 뛰면은 월 1,000 보장돼. 야 폼파리 하면 1,000 보장돼. 다 이런 식으로 데리고 가거든요. 박남 쪽 저 그러면은 이 사건은 어떻게 마무리가 됐죠?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으로 이제 제재 조치가 네.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가맹본부 이제 이미지가 어떤 훼손됨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자들이 이제 손해를 보는 경우도 있지만 네. 이렇게 한번 제재 조치 결정이 나면 다른 사실 비슷하게 다들 가맹 계약을 체결하셨을 거란 말이죠. 네. 그럼 다른 가맹점주들도 다 그 본사를 대상으로 비슷한 액션을 취하게 돼요. 줄줄이 바탕으로. 그렇게 되니까 가맹본부로서는 이제는 저는 굉장히 이제 전전긍긍하게 되는데 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제재 조치가 나자마자 비슷한 상황에 계시던 점주분들이 연락을 취해 오시고 이랬던 네. 사안이거든요. 점포가 뭐 3개월짜리인데 넌 계속 할 수 있다. 뭐 이런 네. 식으로 정보를 줬고 엄청 뭐 수익도 많이 난다고 했는데 뭐 구석탱이 뭐 이런 자리였고 그런 것들을 이제 기만적 정보 행위라고 해서 가맹사업법이 아예 못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를 뭐 가장하거나 허위를 주거나 이렇게 할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제재고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해놓고 근데 이걸 정면으로 위반을 하셨고 네. 또 그 자리에서 가맹계약을 막 체결을 종용하셨잖아요. 네. 계약서를 미리 주고 네. 정보공개서도 미리 주고 14일 이전에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생각해 볼 시간을 주고 나서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것도 위반을 하셨고 또 가맹금도 예치기관에다 예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본사 그냥 법인 계좌로 넣으세요. 이렇게 해서 네.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세 가지 항목을 전부 위반하셨기 때문에 또 비슷하게 다들 가맹계약을 체결하셔서 이분들은 굉장히 문제가 크게 되셨었던 사건이에요. 이런 승냥이들한테 나의 피 같은 은퇴 자금이 안 뜯기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신 변호사님께서 한번 딱 그 팁을 한번 알려주시죠. 나에게 너무 달콤한
제안을 하시는 경우는 한 템포 물러나셔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사건뿐 아니라 이렇게 법률 분쟁으로 오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경솔한 판단, 급한 판단 이런 것들이 문제가 발단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노후 자금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돈인데 이거를 어디다 투자하겠다. 투자 사기도 굉장히 많고요. 네. 이걸 뭐 어디 가게를 운영하겠다. 뭐 그 가게도 지금처럼 이렇게 어그러지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이거를 이제 주변에 자꾸 얘기를 하셔서 조언도 들으시고 뭐 법률 전문가의 조언도 들으시고 이제 또 본인이 직접 발로 뛰면서 고민을 하시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내가 직접 그 매장을 가봤더라면 뭐 백화점 측에다 한 번만 임대차 계약을 확인했더라면 예방을 할 수 있었던 사안이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주의 깊고 세심하게 하시는 자세가 가장 중요하겠죠.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